훌륭한 수술법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잘 다듬어진 매우 전문적인 수술법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노성훈 교수는 전기 소작기를 사용해서 상복부에 다량으로 퍼져 있는 내장 혈관으로부터 림프 조직을 적절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위암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생각됩니다. 외과 의사로서 노성훈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위암의 조기 발견이다. 9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문명애 씨. 지금은 완치된 상태다. 일상적인 삶을 되찾은 문명애 씨. 초기에 위암을 발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와 보니까 인생살이가 너무 참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아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죽음 앞에 왔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또 선생님을 잘 만나고 또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위를 70% 절제한 후 음식량을 조금 줄였을 뿐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다. 옛날에는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밥을 떠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밥 양이 많았죠. 또 젊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밥을 약간 질저력하게 먹어요. 위암 수술에 관한 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조기에만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 완치율은 95%에 달한다. 결국 위암은 언제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노성훈 교수는 단순히 수술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늘 의사보다는 환자의 입장에 서 있다. 전기소작기를 활용해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었고 환자들이 불편해하던 콧줄과 심지를 과감히 없앴다. 위암 완치를 위한 그의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4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내시경이 필요하고 2회, 3회 정도 내시경을 해서 괜찮으시면 그다음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의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에만 발견하면 위암이라고 하는 병은 완치가 되는 병이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외과적 수술은 암 치료에 효과적이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폐 기능이 약한 경우 수술은 불가능하다. 이 호흡이 잘 안 될 정도가 돼요. 심하게. 그래서 아주 그냥 헐떡헐떡 하는 거지 그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고통스러워하는 우종환 씨. 2달 전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 50년간 피워온 담배가 암을 부른 것이다. 누누이 담배 끊으라고 해도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히커면 내가 이제 속상한 김에 그러지. 그거는 자기가 무덤을 판 거니까 당신이 아파도 아픈 거지 누가 대신 알아주는 거 아니지 않냐고 내가 그러죠. 그러면은 아무 말을 못 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조기에 발견한 것이다. 문제는 우종환 씨의 폐 기능이다.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폐활량 검사. 호흡을 할 때 폐에 출입하는 최대 공기량을 측정해 폐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다. 우 씨의 폐 기능은 정상인의 절반 정도. 폐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과적 수술은 불가능하다. 수술로 폐를 제거해 암 치료에 성공한다 해도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폐 기능이 약한 조기 폐암에 있어 방사선 수술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사선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암이 발생한 폐는 왼쪽,
크기는 2.8cm로 그다지 크지 않은 조기 폐암이다. 하지만 문제는 호흡을 할 때마다 폐가 움직이고 그에 따라 종양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주로 여기 요거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여기 이제 움직이는 게 환자 호흡을 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폐암 종양은 유난히 방사선에 예민하다. 정확히 방사선을 쬐기만 하면 다른 장기보다 치료 효과가 높은 편이다. 해보세요. 물 때는 이렇게 딱 해놓고 먼저 환자의 호흡에 따른 종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한다. 환자분 호흡을 편하게 하세요. 숨 쉬세요. 환자의 호흡 관찰을 통해 방사선이 들어갈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물리학자들이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 오차를 없앤다. 만약 3mm 이상 오차가 생기면 종양을 비켜가게 되고 치료는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표적을 우선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호흡을 조절해서 그 치료하는 동안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치료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치료하려는 부분이 아닌 엉뚱한 부분에 치료가 잘못하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환자 쪽 설명을 하면 2, 3일에 걸친 관찰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치료 계획이 수립된다. 이 과정에는 7명의 물리학자들이 참가한다. 폐의 움직임에 따른 종양의 위치 변화, 그리고 입체적인 신체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을 어떤 방향에서 얼마나 넣을지 3차원 입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양을 타겟으로 하되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의료진은 물론 물리학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된다. 결국은 이제 이런 호흡 곤란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또 물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컴퓨터 이 방사선 물리, 방사선 생물 이런 거를 다 종합한 게 사실은 방사선 의학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물론 알기는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죠. 오늘 이제 실제로 치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후 우종환 씨의 첫 번째 방사선 수술이 시작됐다. 방사선이 들어갈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니터를 통해 수술이 진행된다. 최은경 교수팀이 개발한 정의 방사선 수술법은 정상세포까지 함께 죽이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극복해 폐암 수술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3차원적으로 종양덩어리에만 방사선을 정교하게 쏘이기 때문에 암세포는 치료되고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네모로 치료하게 되면 쓸데없는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 모양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이 모양대로 방사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방사선은 미리 계획한 위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갔다. 방사선 수술 시간은 대략 30여 분. 실제 쪼이는 시간은 5분가량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방사선 수술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입원 없이 통근 치료가 가능하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치료가 앞으로 3번만 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우종환 씨의 몸에서 암은 사라질 것이다. 수술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아서 아주 수월하게 잘 받았어요. 최은경 교수의 정의 방사선 수술법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기 폐암과 전이성 폐암에서 재발 없는 2년 생존율이 80~90%로 매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핵을 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천식 환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폐 기능이 나빠져요. 폐 기능이 나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폐암 초기는 사실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폐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수술해서 폐를 떼어내면 이 수술은 잘 되지만은 이제 나중에 숨이 차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에 특히 초기 폐암에서 우리가 폐 기능이 나쁜 환자들 이런 경우에도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죠. 간에서 전이된 폐암 환자 박인규 씨.
폐 기능이 나빠 2003년 방사선 수술을 받았다.